충청남도가 지원하고 충남신문과 로컬컨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지역미디어 지원사업 로컬컨텐츠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은 로컬 콘텐츠 기사 윤문이에요. 윤문. 윤문은 문장을 윤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윤문. 문장을 윤기나게 만드는 건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쓴 글이 독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유했던 게 남자친구를 만날 갈 때 옷도 차려입고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업 시간에 했던 프리라이팅은 혼자 보는 글이죠. 이 글이 내가 혼자 썼던 글이 독자를 만나러 가려면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윤문인데 결국은 이제 문장을 잘 쓰는 거예요. 문장.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건 글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일지 이걸 강조했다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문장의 완성도를 생각하고 쓰면 쓰지를 못해요. 너무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글 쓰는 사람도 글 잘 쓰는 작가들도 어떻게 하냐면 초고는 나오는 대로 써요. 특히 소설가들은 창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 써내려가요. 그걸 고쳐서 읽을 만한 글도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프리라이팅 계속 시켰던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고쳤을까 이걸 해볼 거라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 3주 동안 조금씩 썼던 글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프리라이팅 한번 더 해볼 건데 그 글들을 스스로 고쳐보는 작업들을 할 거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내 일상은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선생님 이야기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다 특종이에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글이 가치가 있어진다. 자, 그래서 인터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데, 이 사람의 말은 한 번도 글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듣고 그냥 써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 특종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로컬 컨텐츠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쓸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사와 정보 전달하는 글. 그쵸? 두 번째는 사람을 소개하는 인터뷰. 세 번째는 장소를 소개하는 탐방 기사. 그리고 그게 플러스해서 마지막으로 내 경험을 쓰는 에세이. 지금 에세이가 몇 분 계신데, 네. 이 종류만 잘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인터뷰는 다 들어가요. 현장에서 취재할 때도 그냥 이런 행사가 열렸다라고 쭉 쓰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현장에서 꼭 옆에 오늘 이 로컬 콘텐츠 리터러시 수업을 기사로 쓴다 하더라도 꼭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이 수업에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글 쓰는데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하면 선생님이 뭐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 치킨 먹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미 다 기사화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현장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담는 게 기본인데 그게 인터뷰고, 그리고 사람을 기록하는 인터뷰는 여기 선생님 지난번에 순천 이야기 쓰셨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쓰는 글이 인터뷰 기사예요. 옆에 사람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그냥 그때 인터뷰를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하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 네, 특히 남성분 취재할 때 그래요. 물어보면 그냥 예, 아니요로만 답하니까 인터뷰를 하려면 그 사람 말을 다 써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인터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질문지 같은 걸 준비를 하거든요. 내가 뭘 질문할지. 근데 주민들이 직접
인터뷰 사업들 저도 같이 해봤는데 질문지를 주니까 너무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묻고 답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사람 기록도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매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쵸? 대화를 통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된 질문 사이사이에 인터뷰 내용에서 깊이 들어갈 부분을 찾아서 질문을 던진다는 건데, 질문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반쯤.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묻고 2번 들어가는데 1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 너무 좋은 에피소드야. 그럼 질문 사이사이에 질문지에 없지만 내가 글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건데 기계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인터뷰 질문지만 있으면 나중에 기사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밖에 안 나와요. 그럼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렇게 쓰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서 그걸 핵심 메시지로 담으려면 들으면서 질문하고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매력이 뭐지? 이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행사기사, 스트레이트 기사 쓸 때 역삼각형 이야기했죠. 리드문 쓸 때도 신입 기자가 그런다 그랬죠. 현장에 가서 선배가 계속 뭐라 그러니까 혼날 수 있으니까 오늘 야마가 뭐지? 오늘 야마가 뭐지? 고민하면서 지지한다 그랬죠. 야마는 일본어로 산이에요, 산.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게 뭐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 고민을 하면서 지지하거든요. 그렇듯이 인터뷰할 때도 이 사람 말 들으면서 이 사람 말 중에서 뭐가 제일 핵심이지? 뭐가 제일 매력이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노력합니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핵심을 파악하면 그 내용을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선입견 같은 건데 제가 지난번에는 사전 취재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전 조사. 사전 조사하다 보면 이게 야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이. 근데 현장 가면 달라지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야마가 생기면. 근데 특히 방송 기자들이 제가 사는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 홍동면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2,300명인데 협동조합이나 이런 주민 공동체 조직이 40개나 돼요. 네. 되게 그런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해외에서도 연구하러 오기도 하고 KBS나 이런 다큐멘터리 찍으러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몇 번은 오다가 지역에서 더 이상 우리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 작업은 되게 글하고 다르게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송 작가가 처음에 이미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다 짜서 와요. 네. 사전 조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게 특징이니까 이 장면 찍어야 돼. 이 장면 찍어야 돼.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영상 찍을 때는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그림까지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짜서 오니까 현장 가서 새롭게 발견한 거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지 못하고 작가가 그 전에 선입견을 가졌던 걸로 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폐해죠. 큰 방송사들의. 근데 우리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건데, 이제 그렇듯이 항상 현장에서 또는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더 특별한 주제가 뭐가 있지? 다시 강조하지만 로컬 콘텐츠 글이든 영상이든 뭐든 간에 내 글이 어떻게 하면 다른 조회수가 높아질까에 대한 공식 같은 답은 없는데 뭐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매력적이면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취재 갔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현장에서도 그게 그 전에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들 찾아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의 기본적인 힘은 구체성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난 3번째 수업 시간 했던 거가 스케치였죠. 스케치가 뭐였냐면 최대한 자세하게 써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쓸 글의 재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도록 이끌어내야 돼요.
지금 쓰는 여러분들이 몇 분이 쓰고 계신 에세이는 내가 이미 경험한 거라서 다 잘 알고 있지만 인터뷰는 아예 모르는 사람 인터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글로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거를 내가 스케치하려면 그만큼 자세하게 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추가 질문을 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릴 때 순천 그 시골장에 갔던 게 기억이 남았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죠? 순천시장? 네. 거기는 뭐 없는 거 없는데. 없는 거 없는데, 내가, 네. 내가 뭐 키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정성스럽게 갖고 와가지고 내놓고. 네.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네. 그거를 네. 이렇게 펼쳐놓고 네. 하는 게 그쵸. 그게 기억에 남는군요. 요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끌어내요. 지금 더 질문을 들어갈 거면 그 중에서 기억에 그렇게 펼쳐놨던 할머니 중에 어떤 분이 기억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모든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중간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자,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세이를 쓰더라도 내가 경험한, 선생님이 경험한 병원이 호스피스 병동, 선생님이 쓰는 그 아파트에서 봤던 물 그림자를 쓰더라도 내 경험도 취재할수록 더 풍부해져요. 그냥 내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참여했던 음악회에 참여했던 분을 물어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혹시 혼자 사시나요? 같이 사시는 분 있죠? 같이 사시는 분한테는 그 장면이 어떻게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면 글이 더 풍부해져요. 네. 자서전을 쓰더라도, 네,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하고 자기 기억에만 또는 자기가 썼던 일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인터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글은 취재할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취재는 에세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졌던 내용을 제가 보강을 했고, 네. 자, 오늘은 윤문을 할 겁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들어봤는데 좀 써보신 분도 계시고, 그쵸? 네. 근데 오늘은 정말 쓴 글이 있어야지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짧게라도 지금 프리라이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번 수업 끝나고 나서 꼭 여러분들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프리라이팅 하는 걸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치킨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무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뇌과학적으로 머릿속에 내는 가소성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바뀐대요. 변형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걸 받아 적는 작업을 하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머리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당연히 10대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잘 바뀌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굳어가거든요. 그럴수록 뇌에서 생각하자마자 이걸 그냥 운동하듯이 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집에 가서 프리라이팅 해보셨어요? 선생님 해보셨어요? 아니, 바빠가지고.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습장 오신 분들은 연습장을 쓰시고, 네, 요거를 쓰시고, 지난번에 했던 프리라이팅을 해보고, 그 글을 가지고 윤문을 해볼 겁니다. 윤문은 글을 윤기나게 만든다 그랬죠? 지금 글을 써오신 분들은 자기 글을 조금 가지고 더 고쳐봐도 좋고,
근데 오늘은 제가 주제를 좀 정해줄 겁니다. 그냥 몸풀기니까 지금 제가 정해주는 주제를 가지고 프리라이팅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나에게 로컬이란, 로컬, 지역이거든요. 나에게 로컬이란. 조금 어렵다 싶으면, 나에게 천안이란, 네. 아니면 나에게 지역이란, 이런 주제 중에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천안이란, 나에게 로컬이란, 이 두 가지 중에 골라가지고 위에 주제를 적어보세요. 나에게 로컬이란, 나에게 천안이란, 이 두 중에서 골라가지고 나에게 천안이란,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쓰는 작업할 거니까 여기다가 나에게 노크리를 안 하고요? 네, 나에겐 천안이란 하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자, 나에게 천안이란, 지금 이렇게 하면 멍하잖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대로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준비 시작하면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받아쓰기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흘러가는 거를 그냥 쭉 적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써놓은 글 가지고 오늘 고쳐볼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자기 글들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라이팅을 처음 해보시는 분이 선생님 처음인가요? 해보셨죠? 네. 선생님 처음이시죠? 네? 프리라이팅 처음이죠? 네네. 자,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 자, 10분 동안 한번 나에게 천안이란 또는 나에게 로컬이란 주제로 한번 프리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하면은 멈추지 말고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매일 하기 때문에 1년이면 300개 이상의 프리라이팅이 쌓이겠죠? 네. 그 블로그에 브런치에 작가의 서랍이라고 해서 비공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한 5년 이상 했으니까 엄청난 프리라이팅 글이 쌓였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의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 쓰지 막 그러는데 저는 프리라이팅 뒤져봐요. 네. 거기에서 관련된 걸 뽑아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손에 다 익었어요. 읽다 보니까 글 쓸 때 막 머리 아프게 막 짜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프리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정말 잘 쓰실 때는 머리가 글을 쓴다 생각하는데 손가락이 글을 쓰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글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몸에 익으면. 그래서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였고, 예사롭지가 않아요, 진짜. 자, 마지막, 그래도 윤문 해야겠죠? 제일 귀찮은 게 윤문이긴 해요. 글 써놓고 그냥 바로 보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분 바르고, 좀 이렇게 씻어서, 이쁜 얼굴로 독자를 만나야겠죠? 네, 보통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 오탈자만 확인하고 가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또 발달해서 처음부터 AI에게 글을 맡기는 것보다 그러면 자기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서 AI에게 윤문을 맡기긴 하는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윤문을 맡길 때 보통 사람들은 글 올려주고 오탈자 찾아서 윤문해줘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글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글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요. 그냥 이 AI는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위치가 어디 있으면 좋을지 해서 다 바꾸고 내용까지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 내가 쓴 것보다 내용이 더 좋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냐면 전체 바꾸라 그러지 말고 찾아줘라는 지시어를 넣어요. 네. 오탈자와 비문을 찾아줘. 윤문의 반대말이 비문이에요. 비문은 안일비자예요. 안일비자. 문장이 아니다. 틀린 문장일 수도 있고 어색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요 비문을 찾아서 고쳐 쓰는 게 윤문이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비문 찾아줘 정도만 하면 자기가 그 중에 비문을 찾아서 몇 개를 제시를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AI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택하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AI도 못 잡는 문장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AI한테 그렇게 훈련시켜서 시킬 수는 있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문장을 짧게 쓰는 거예요. 아까 리포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리포팅의 기본은 뭐냐면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리포트도 이제 기자들은 리포트를 지금 엄청 잘하신 게 즉흥으로 하셨는데 프리라이팅을 금방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원래는 리포팅 관련된 글을 다 써요. 저도 통일부나 기자부, 저기 국방부 있을 때 기자실에 있으면 여기 방음이 되는 방이 한 3개가 있어요. 뭐냐면 기자들이 9시 뉴스에 많이 나가는 거면 기사를 녹음을 해 놓거든요. 전화로 녹음을 해요. 그걸 이제 미리 써가지고 녹음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이 짧게. 선생님 잘하시겠네. 선생님이 지난번 보니까 리포터 하시던데. 그쵸? 써서. 써주는 걸로 이제 직접 쓰진 않으시고? 쓰지는 않았고. 이제부터 직접 쓰시는 걸로 배웠으니까.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짧은 문장이어야 돼요. 문장이 길면 호흡이 딸려요. 일단 호흡도 딸려요. 근데 리포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장이 길면 꼬일 수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다 틀리고 짧은 문장으로 최대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꾸미는 말이 많으면 문장이 간결한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꾸미는 말을 쓴다.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는데 단문은 말 그대로 짧겠죠?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는 헛단자예요. 하나짜리라는 뜻이고 복문은 복합적인 거겠죠? 2개가 붙어 있는 건데 단문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하나씩만 있어요. 근데 복문은 주어가 2개거나 서술어가 2개거나 그래가지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읽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1월에 천안에서 그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했었는데 텃밭 수업을 했나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쵸? 시작해가지고 마침표 여기 찍혔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4월인데 뭐 꽁꽁 얼어 있었으며 어수선한 가을 첫날이었지만 텃밭을 일고 나야 다음 시간에 모종을 심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독려에 다들 도구를 들고 지정을 받았으면 작업을 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4월인데도 아직 텃밭은 겨울의 모습으로 꽁꽁 얼어 있었다. 어수선한 가운데 강사님은 뭐뭐라고 독려했다. 다들 부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주면 읽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제일 길게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장문을 쓰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잘 아시네. 판결문을 받아보셨나 보네? 공무원, 현장 공무원 할 때. 아니, 저는 이제 갑자기 뭐 긴장하시지 마시고 농담이에요. 저 이제 법원 출입할 때 판결문 받아보면 3장짜리잖아요? 3장이 한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예전 사람들은 문장을 길게 쓰면 유식하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요즘에는 문장이 짧아지면서 그리고 모든 문장은 짧게 쓰진 않고 이렇게 써야 돼요. 단문, 장문, 단문 이렇게 쓰면 글에 리듬이 생겨요. 그래 사람들이 단조롭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 글에 리듬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을 길게 쓸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게 써요. 길게 써야지 더 잘 전달될 때. 근데 이건 정말 글 잘 쓰는 작가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특히 기자들은 짧은 문장을 쓰는 게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세요.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농민들이 재배하고 이것도 한 문단이에요. 그쵸?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문장이 한 문단이죠.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표가 없죠?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글 나중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글도 문장이 길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장을 짧게 쓰자. 이것만 아셔도 훨씬 더 읽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판매도 하고 있고 이런 걸 판매한다. 이렇게 그냥 자르는 겁니다. 네. 수익을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고 창출해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중간중간 찍어내는 게 글자가 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개념은 초등학생 개념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문장은 말해서 마침표 찍으면 문장이죠. 주어가 뭐 했다. 문장이죠. 문단은 문장이 모여 있는 게 문단인데 글을 쓸 때 문단 개념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프리라이팅 하면 그렇게 쓰게 돼요. 근데 나중에 독자를 만나러 가는 글은 문장뿐만 아니라 문단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국어사전에 문단은 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짤막한 단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덩어리. 그래서 어디서 문단이 나뉘는지도 스스로 감이 있어야 돼요. 문단을 어디서 바꿀지. 문단이 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글이 있죠?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문단이에요. 시작해가지고 끝나가지고 여기서 줄바꿈이 됐죠? 이렇게 되면 문단이죠. 그리고 문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두 칸을 들여 쓰거나 인터넷에서는 한 줄을 띄우거나 그러죠? 네, 그게 문단입니다. 근데 그 문단은 언제 나누냐? 화제가 바뀌었을 때. 이 한 문단은 여러 문장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포스트잇 했죠? 포스트잇 했죠? 만약에 포스트잇 10개다. 그러면 그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 한 문단 썼어요. 그러면 다른 글감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문단으로 가야 돼요.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글을 고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장 정도만 고치잖아요. 다 써놓고. 그게 아니라 글을 고칠 때는 문단 단위로 먼저 고쳐요. 이 문단이 여기 들어가면 부족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를 긁어가지고 위치를 옮겨요. 이 구성을 바꾸는 작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문단이 정리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글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문단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글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주민들이 쓴 글로 신문도 만들고 책도 만드는데 한 50%는 문단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문단을 보시면 좋은데 초등학교에 문단을 설명하는 걸 다시 보면 완결된 생각을 담은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덩어리라고 했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왜 쓰냐면 문단을 나눠 쓰는 목적은 하나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면 전체 주제는 수박이지만 수박의 맛 가지고 한 문단, 수박의 모양 가지고 한 문단, 수박의 색 가지고 한 문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글쓰기 6단계 과정을 매번 보여드렸는데 소재를 정하고 그중에 메시지를 찾고 글감을 찾아서 구성을 짰죠? 포스트잇 가지고. 여기까지가 보통은 글 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글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글을 여면 머릿속에 어떤 문단으로 구성되는지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못 쓰고 있다가 마감 전날 쭉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생각하면서 어떤 문단으로 시작했고 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걸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고가 나오고 그때 고쳐 쓰는 건데 그때 써놓고 보니까 문단이 아까 질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1막이 아니라 2막이 올라가면 더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문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문단 아시겠죠? 문장 이야기했고 문단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재고와 태고, 윤문 이야기를 할 건데 글을 여러분들이 초고를 썼어요. 지금 3주 동안 썼던 글들도 있을 거고 오늘 프리라이팅 잠깐 했던 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방법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요. 먼저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볼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편집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작가들이랑 같이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제가 볼 수 없어요. 세 번에 나눠서 봐요. 숲을 먼저 보고 숲 보면서 이파리를 못 봐요.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숲은 문단을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문단의 구성이 적절한가. 이 문단 위로 가는 게 더 재밌겠는데? 이 문단하고 이 문단 사이에 뭐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숲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를 본다는 건 문장을 보는 거예요. 아까 문장, 마침표 있는 거. 이 문장이 적절한 길인가? 이 문장이 말이 꼬여있지 않나? 더 좋은 문장은 없나? 그 다음에 이파리는 뭘 본다? 단어를 봐요. 이 단어가 제대로 들어갔나? 적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다가 보다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한 거를 적확하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글을 쓰다가 여기에 뭔가 표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대충 쓰고 가잖아요. 그렇게 쓰죠. 나중에 고쳤을 때는 그 표현에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알맞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적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문단을 보고 문장을 보고 단어까지 보면서 글을 고쳐 나가는데 문단을 보면서 단어가 안 보여요. 문장을 보면서 글의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 번 따로 보는 거예요. 세 번. 문단 한 번 고치고 문장 고치고 했던 말입니다. 이 숲을 보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면서 문단 단위로 구성을 바꾸고 비어있는 부분을 보강한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트로, 바디 1, 바디 2, 바디 3 쭉쭉 나가다가 아우트로거든요. 근데 바디 3하고 4 사이에 뭐가 비어 있어. 그쵸? 거기에 바디 5가 들어가면 훨씬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디를 바꾸는 게 문단을 바꾸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본다 그랬죠? 나무는 문장 단위로 더 좋은 문장을 고쳐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띄어쓰기까지 점점 더 넓은 데서 좁게 이렇게까지 되면 화장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화장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15분 이렇게 능숙하시니까 글도 고치는 게 능숙하면 15분 만에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하면 할수록 글은 좋아져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있다? AI가 있잖아요. AI를 이때 활용하세요. 처음부터 활용하지 마시고. 근데 AI한테 시킬 거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글 던져주면서 문단 구성을 한번 봐줘.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렇게 제안해 줄 거예요. 사실 대신 써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메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요 문단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해주면 그 제안 중에 자기가 선택하세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맞는지. 그거 끝났어. 그럼 하나 나오면 이제는 문장 단위로 비문을 찾아줘. 하고 그 다음에 오탈자 찾아줘. 이런 식으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AI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보다 전문가들한테 적합적이에요. 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초심자들은 거기에 그냥 너무 의존하게 되거든요. 자기 게 아닌 게 되고. 자, 문장 다이어트 해볼게요. 퀴즈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십니다. 문장 다이어트는 내 문장에서 그 글자를 뺐는데도 말이 돼. 그러면 빼고 보는 게 문장 다이어트입니다. 이건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문장 관련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데 발췌한 겁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습관적으로 있는을 남발해요. 있는. 자주 쓸데없이 쓴다는 거죠. 보세요. 멸치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 틀리지 않잖아요. 그쵸? 어색하지 않죠? 근데 있는을 빼고 멸치는 바싹 마른 상태였다. 훨씬 더 간결한 느낌이 있죠? 네.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간결할수록 맛이 나요.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덮인 마을. 길것으로 작은 숲이 이어지고 있었다. 길것으로 작은 숲이 이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뭐뭐 하고 있는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 없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쓰라는 거죠. 자, 퀴즈 맞춰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리의 하가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어떻게 고칠까요? 그쵸? 그쵸. 있는만 빼면 되죠?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 쉬운 것도 처음에 프리라이팅 할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쓰고 글이 공개되기 전에 뺄 수 있으면 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심한 문제. 빼고 나서 좀 고쳐야 돼요. 그 제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고칠까요? 아시는데도 이야기 안 하는 건가? 어떻게 고칠까요? 그쵸? 선생님, 맞췄네요.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 제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하잖아요? 그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요게 바뀌면서 요게 바뀌어요. 자, 또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요거 한 글자 빼는 것도 되게 간결해지는데, 필요 없는 을이 들어가 있어요. 멋진 그림으로 장식을 했다. 멋진 그림으로 장식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은 책임자를 찾아가 직접 요구했으며, 비로소 안심을 했다. 안심했다. 자, 뭐뭐가, 뭐뭐이, 이것도 남발이에요. 논의가 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된 사안. 발견이 된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뺐을 때 다이어트 되면서 그 문장이 이뻐질 수 있습니다. 퀴즈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을 남발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이거 많이 쓰는데,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어가 많거든요. 문장 안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복부터 찾는데. 자, 우리에게 그것은 미래적인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것을 빼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미래적인 것을 의미했다. 약간 국어 시간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것을 빼보세요. 것을 빼고 미래를 의미했다. 자,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어린 시절부터였다. 우리가 알고 지낸 것. 뭔가 좀 고정관념을 바꿔보세요. 것을 빼고.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요. 그쵸.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 이런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습관처럼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 도시가 내 고향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 도시 같았대. 고향 같았다. 고향 같았다. 네. 고향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것을 자주 남용한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뭐에 대해도 남발해요. 그 문제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뭐뭐에 대해도 습관적이에요. 이건 영어 단어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온 문장이거든요. 뭐뭐 about이 있잖아요. about을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뭐에 대해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어떻다? 그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 맞고,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느낀다가 아니라 서로 깊은 신뢰를 느낀다가 더 간결하고, 당신의 주장에 대해 선뜻 동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신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뭐뭐에 대해가 버릇처럼 쓰고 있어요. 요거는 AI가 잘 못 잡아요. 나중에 잡겠죠. 네, 이 책을 AI한테 학습시키면 잡겠죠.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적확함. 프리라이팅은 프리하게 쓰지만 마지막에 나갈 때는 정말 그 단어가 제일 그 완벽한 위치에 있는 표현인가 보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동경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능가했다라고 우리가 뭐뭐에 대한 뭐 이렇게 정확한 말이 아니라 퉁쳐버리는 게 표현이 있거든요. 보세요. 종말을 향한 동경이에요. 그렇죠? 종말에 대한 동경보다는 종말에 향한 동경이 훨씬 더 대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하죠. 구원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희망이고,
과대망상에 대한 증거라기보다 과대망상을 밝혀줄 증거,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투자. 자, 이런 대비, 밝혀줄, 바라는, 향한 이런 단어를 처음에는 생각 안 나니까 편하게 쓰는데 나중에 고칠 때는 어떤 걸 보냐면 구원이랑 희망의 관계가 뭐지? 그리고 여기 보면 과대망상과 증거의 관계가 뭐지? 를 고민해야지 나오는 게 저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하죠, 뭐. 과거형도 우리나라 말에서 잘 안 써요. 배웠던 내용보다는 배운 내용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는 과거형이 있고, 들었던 강좌가 아니라 들은 강좌라고 쓰고, 며칠 동안 보아왔던, 이거야말로 정말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에 현재 완료가 있죠? 제일 그래도 학교를 제일 최근에 마치신 분들, have PP, 뭐뭐 해왔다. 그것 때문에 보아왔던이라는 말을 번역체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료형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본 이 도시가 훨씬 더 깔끔한 단어입니다. 두 번 당하는 말. 이것도 영어에서 온 이상한 비문이에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는 거죠. 우리는 수동태를 배워가지고 그래요. 자, 둘로 나뉘어진 조국이라고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둘로 나뉜 조국이 훨씬 더 간결한 표현이 됩니다. 잠겨진 차문이 아니라 잠긴 차문. 이미 한번 잠긴 거잖아요. 내가 잠근 게 아니라 잠긴 차문이잖아요. 관심이 모아진다가 아니라 관심이 모인다. 자, 퀴즈. 그때 그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다. 그렇죠. 생존자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한호성과 한숨소리가 강당을 메웠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알지만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니까 이런 것만 고쳐줘도. 자, 요거 한번 문장이 두 개인, 주어가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문장 중에. 이것도 어떤 수강생이 쓴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아니시고. 어떨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단 10분이 하루의 전체 기분이 달라질 때도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막 써요. 그렇죠? 보시면 단 10분이 기분이 주어가 두 개가 있죠. 이런 문장이 내 문장이 없는지를 보이는 거죠. 어떻게 고칠까요? 그쵸. 이거는 주어가 되면 안 되고 기분이 달라지는 건 맞는데 10분만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이게 이상한 거고 10분만으로. 자, 편안한 문장을 고치기. 진로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없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것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 비문은 아닌데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진로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없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건 답은 없는 건데 고친다면 그냥 막연하지 않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뭐랄까요? AI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감각이긴 해요. 내가 읽어보고 편안한 문장인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문학 동아리였는데 시를 못 쓰다 보니까 소설반으로 가래요. 그래서 소설반으로 갔어요. 근데 소설반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요구만 해요. 글 써오잖아요. 비문만 찾아요. 어떤 게 비문인지. 안일비자, 문장문자. 그러다 보니까 비문인 그냥 제가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비문은 눈에 다 거슬려요. 신문에도 비문이 엄청 많아요. 신문에 비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행정 용어에도 엄청 행정문서에도 많았습니다. 그 비문들을 고쳐나가는 눈을 키우는 거. 이제는 AI 고해가 고쳐주니까 AI한테 시킬 수 있는 눈이라도. 네, 이게 문장력이에요. 문장을 첫 시간에 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쓰거든요. 지금 이거 보니까 어떻게 쓰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다? 처음에는 오늘 배운 거 절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신경 쓰면 한 문장 지난 시간에 했듯이 10분 시작하면 손을 멈추지 않고 쭉 써요. 그 다음에 고치고 나와서 마지막 결과물은 엄청 읽기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 글쓰기 6단계 처음부터 소재 찾고 메시지 찾고 구성 짜고 표현해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문장 고치는 것까지 이렇게 한 턴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머리 끄덕끄덕했지만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여러분들 쓴 글 있죠? 오늘 쓴 프리라이팅이든지 어제까지 썼던 글이든지
그걸 가지고 찾아보세요. 빨간 펜을 들고 자기 글에다가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볼 건데 어떻게 문장을 다듬으면 더 이뻐질까? 고친 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네 선생님 쓴 글 있죠? 자, 돌아다닐 테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자기 글을 스스로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써도 안 는다. 왜냐? 많이 써서 많이 내보여야지 는다. 그래서 그냥 내보일 수 있는, 이렇게 낭독해 줄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 주는 거고, 신문처럼 시민들이 쓴 글을 또 기자들이 고쳐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독자들에게 한번 읽히게 해주고, 자기 이름이 신문에 누구누구 기자라고 쓰이게 해주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 작업이 선생님 이렇게 써보면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호두과자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지 지방 소멸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이 살기 좋아야지.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시 오기도 할 거고. 그리고 좋은 글의 세 가지 요소는 이거래요.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 작가가 유혹하는 글쓰기에 나온 말이에요.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감동적이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도 읽지 않는다. 신문을 우리가 왜 읽죠? 유익하니까 읽어요. 감동적이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 중에 저기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완전히 되게 좋은 대박이 날 글일 테고, 그건 욕심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 재미라도 있자, 감동이라도 있자, 아니면 둘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유익한 정보라도 주자. 자, 이 세 가지라도 없으면 아무도 읽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재미이긴 해요. 아무리 정보성이라도 재미 요소,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내가 사는 장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달하고 싶더라도 재밌었던 일 있잖아요. 유머스러운 거. 너무 긴박하게 그 출퇴근했던 것만 쓰지 말고 중간에 자기 실수라든지 이런 픽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툭툭 넣어주는 게. 자,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또 우리 수여식도 있대요. 그래서 자, 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몸을 담고 있는 로컬과 사실 굉장히 밀접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 글쓰기 로컬 콘텐츠 리터러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장소를 기록하고 또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쓰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좀 더 매력적인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역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일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와서 몇 시간씩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나 오후 시간대에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칠 수도 있는데 되게 출석률도 좋으셨고 즐겁게 참여해 주셨고, 무엇보다 굉장히 질 높은 강의를 해주신 정명진 소장님 덕분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조금 더 1, 2회차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의 지역,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것들을 담아내는 게 로컬 컨텐츠였고, 4회 동안 여러분들의 일상을 만나서 좋았고, 그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로 써서 또 공유해보고 마지막에 서로서로 공감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로컬 컨텐츠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이제 다 친근해졌어요. 그래서 천안 인구가 70만이 넘는다지만 혹시나 지하상가를 지나가다가 얼굴이 마주쳐서 알게 되면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천안 자주는 못 오겠지만 오늘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의 글을 여러 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